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풍수 코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뭐에 대한 코디냐면 우리 그 잠을 잘 수 있는 그 침대방, 안방이죠 보통. 이 안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릴까 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잠을 잘 때 절대적으로 머리를 두어서는 안 되는 방향이라든지 주변에 있어서는 안 될 어떤 여러 가지 장식들, 요게 있어서는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잠깐 해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때 방향을 보면 뭐 이런 부분 많이 모르시죠. 공부를 해야지만이 알 수 있는데 방향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꼬대가 심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잠자는 어떤 방향성이 없죠. 처음에 자는 방향은 같은데 자다 보면 빙글빙글 여기저기 왔다 갔다 굴러다니면서 자는 아이들도 있고요. 이런 아이들은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크게 해당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 조금 성인이라든지 아니면 어른 입장에서 볼 때는 잠자는 방향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잘못 잡아서 오는 어떤 피해도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린다거나 또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거나 자꾸 꿈이 험하다거나 가위 눌린다거나 이런 부분이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잠자는 머리 방향이 잘못돼서 이런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풍수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다면 내가 아니면 잠자는 방향이 잘못됐나? 왜 자꾸 나는 이런 가위에 눌린다거나 자꾸 왜 이렇지? 자꾸 아프지? 이럴 때는 한번 방향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침대방에서 잠을 잘 때 누우는 어떤 방향에서 누웠는데 정면에 우리가 이제 방문이 보인다거나 그러면 좋지 않거든요. 내가 딱 누워 있는데 내 앞에 방문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잠을 자는 동안에 내 몸의 에너지가 그만큼 방문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몸이 잠을 자고 나도 찌푸둥한다거나 잠을 잔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내 앞에 들어오는 방문이 정면을 보이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내 앞에 보이는 정면은 벽이 보여야겠죠. 요거 하나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우리 침대 머리밭에 보면 머리 위에 보통 보면 서화라든지 어떤 액자 같은 그림 그리는 여러 가지 어떤 그 한자, 서화 이런 거를 이렇게 걸어놓는 집도 있습니다. 이것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좋지 않은 꿈을 꿀 수도 있고요. 가위 눌릴 수도 있다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자기가 본인 지금 이 영상을 듣는 분이 조금 가위를 눌린다거나 몸이 자꾸 잔 것 같지 않다 그러면 이런 부분을 좀 치워보시고 침대 방향을 좀 바꿔보시면 아주 달라진 삶을 또 달라진 잠을 청하실 수도 있다는 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머리맡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우리가 이제 보통 다산의 상징의 어떤 석류 그림이라든지 또 돈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사과 그림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좋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시고 아시겠죠? 잘 헷갈리시면 적으세요. 그리고 이제 침대방에는 우리가 이제 너무 옛날처럼 샹드레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빼시고 LED 등 있죠? 이런 등을 좀 사용하는 게 좋고요. 잠을 잘 수 있게끔 편안한 어떤 장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방의 어떤 모서리 부분에는 항상 음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데다는 어떤 모서리에다 등을 설치해서 이렇게 켜놓으시면 은은하게 켜놓으면 아마 잠자는데 분위기도 좋고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음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가위에 눌리는 이런 상황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잠을 자는 데는 편하게 주무셔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다음날 일하는데도 불편함 없고 우리가 보통 보면 잠을 잤는데도 8시간 9시간 잤는데도
잠잔 것 같지도 않은 상황, 이런 상황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생각을 하시고 방향성을 좀 바꿔보시기 바라고, 지금 방 주변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조금 손을 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부부금실이 부부금실이 좋으신 분들 많죠. 자, 이런 분들인, 보통 이런 분들, 부부금실이 좋으신 분들 중에 침대를 방 한가운데 위치해 놓으셨다면은 빨리 이거를 침대를 한쪽으로 미세요. 내가 이제 그런 방의 어떤 중앙에다가 중앙 땅에다가 그 침대를 이렇게 놓으면 부부금실이 분명히 좋지 않게 에너지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침대 위치를 조금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집은 뭐 많지 않을 거예요. 집이 워낙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침대 문이 뭐 쌍문, 문이 2개라든지 뭐 이런 부분, 이런 문인데다가 한가운데 침대를 설치해 놨다 그러면 이온수가 강합니다. 혹시 쌍문인 경우에는 문 하나를 분명히 사용하지 마시고 문 하나만 꼭 사용하시기 바라고, 또 침대 또한 중앙에다 놓지 마시고 벽 쪽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침대 맡에 거울을 절대 큰 거울 말하는 거예요. 큰 거울 두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딱 일어났는데 정면, 사이드 이쪽에 거울을 놓으면 상당히 안 좋습니다. 에너지 기운이 다 빠져나간다거나, 우리가 이제 그 거울로 인해 가지고 어떤 혼이 나갈 수도 있습니다. 혼이 나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딱 새벽에 화장실을 가려고 딱 일어났는데 앞에 거울이 딱 있어요. 큰 거울이. 근데 그 거울에 나도 모르게 앞을 딱 잡았는데 어떤 모습이 딱 비쳐. 그게 물론 내 모습인데, 이런 걸로 인해서 내 몸에 기가 빠진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침대에서 내리려면 옆으로 가겠죠. 몸을 옆으로 틀어놓는데 사이드 쪽에 또 거울이 큰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부분, 이런 거를 피하시기 바랍니다. 꼭 피하시기 바라고, 아까 쌍문 말씀드렸죠. 쌍문은 항상 문 하나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딱 정면에 딱 일어났는데 화장실이 또 정면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머리 뒤쪽에 장롱을 두고 잔다든가 이런 것도 피하시기 바라고, 이거 상당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게 다 내가 기를 빼는 어떤 행위가 될 수 있는 거고, 이런 어떤 주변의 사물로 인해 가지고 내가 가위에 눌린다거나 잠을 제대로 청할 수 없거나 불면증이 오거나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잠자는 주변에는 아주 평온한 상태가 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시겠죠?